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황세일 변호사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30일 2차 출석 통보를 받았습니다. 조사 횟수에 제한이 없을 것이라고 내란 특검은 밝히고 있는데요. 어제 수사는 한 15시간 정도 조사가 됐고요. 12시가 넘은 새벽에 귀가를 했습니다. 다만 오후에 조사는 많이 못했다고 그러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조사는 한 5시간 반 정도 했다는 것이고요. 나머지 시간은 이제 아시다시피 전면적인 대치를 하느냐고 지금 시간이 지났고요. 그 다음에 조서를 3시간 동안이나 꼼꼼하게 점검을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오후 조사는 말씀드린 것처럼 총경이 조사를 하는 거, 이 총경이 왜 문제가 있는 거냐면 지금 특검에서는 마치 경찰은 조사하면 안 되느냐 이런 식으로 호도를 하고 있는데요. 그것이 아닙니다. 경찰은 조사하면 안 되느냐 그런 거는 그야말로 문제를 완전히 호도해가지고서 윤석열 대통령을 폄훼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또 윤 대통령 측에서 마치 아무런 이유 없이 수사를 방해한 것처럼 그렇게 몰아가려는 수작에 불과하고요. 문제는 뭐냐면 가해자가 피해자를 수사하는 것이 맞느냐. 다시 말해서 저번에 용산에 그 체포를 하러 왔을 때 그걸 윤석열 대통령은 불법 체포라고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불법 체포에 맞서기 위해서 경호처에서 당연한 이의 신청 또 문제를 제기했던 것이고요. 그런데 그때 체포하러 온 사람들이 바로 지금 이 수사를 하겠다는 총경 그리고 또 공수처 이런 데라는 거죠. 근데 이렇게 불법 수사를 했던 사람들이 다시 지금에 와가지고서 마치 또 피해자를 갖다 수사하겠다. 이게 말이 됩니까? 그래서 지금 그 박총경이라는 사람의 수사를 받을 수 없다고 얘기한 건데요. 특검이 결국은 항복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수사는 안 했습니다. 그 수사는 빼고 나머지 다른 수사, 국무회의에서의 어쩌고저쩌고 이런 거를 검사가 수사를 했는데요. 결국은 윤석열 대통령이 주장한 것이 특검에 의해서 받아들여진 거죠. 그러니까 특검은 받아들이고 싶지는 않았겠지만 윤석열 대통령 측이 정당하게 이의를 제기하면서 지금 경찰 그 총경의 수사를 받을 수 없다라고 계속 이의를 제기하자 특검에서 오히려 한 발 물러서 가지고 결국 그 수사는 일단 뒤로 밀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다른 수사를 하면서 검사가 조사를 한 겁니다. 거기에는 아주 묵비권을 행사한다든지 진술 거부권을 행사한다든지 그렇지 않고요. 모두 하나하나 진술을 했고요. 심지어 3시간 동안 조서를 갖다 꼼꼼히 살펴보고 12시가 넘은 시각에 귀가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검찰총장을 지낸 사람으로서 이 조서의 중요성을 알기 때문에 그 조서에 아주 꼼꼼히 수정을 하고 나왔다는 얘기죠. 그리고 이제 오후 조사, 그 검사가 조사한 거에는 서명 날인을 했습니다. 그런데 오전에 또 그 경찰이 조사한 것이 있었거든요. 그거에는 서명 날인을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아무래도 윤석열 대통령은 검사가 특검이니까 조사를 하는 것이 맞다라고 얘기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지금 조사 과정에서 특검이 마치 윤석열 대통령을 몰아붙이는 그런 어떤 제스처를 하고 있잖아요. 마치 조은석 특검이 일부러 그러는 것 같은데 전직 대통령도 우리는 이렇게 몰아붙인다. 우리는 세다. 그래서 이번에 한번 떠보려고 그러는 것 같은 느낌도 드는데 하지만 그것이 자기들 마음대로 눅눅하게 되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윤석열 대통령 측의 변호인단이 강력하게 태클을 걸고 있고요. 윤석열 대통령 또한 검찰총장을까지 한 어떤 수사의 전문가로서 저들의 심리전에 결코 말리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자 오히려 초조해진 것은 특검입니다. 그런데 특검이 할 수 있는 것이 이제 출석하라. 그래서 이제 오늘 하루 쉬고 내일 출석하라. 이렇게 또 바로 정한 겁니다. 이틀도 아니고. 그러면서 또 9시를 또 고집했습니다. 9시를 또 고집하는 이유를 잘 모르겠어요. 보통은 10시에 출석을 하지 않습니까? 9시에 출석을 하라고 했는데 또 9시에 나갈 것 같지는 않고요. 아무래도 또 이제 그에 대해서는 시간 조정이 있을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특검이 지금 엄청나게 지금 태산명동 서울필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마치 태산명동, 태산을 울리듯이 지금 그렇게 선동을 하고 있는데 그것이 오히려 용두사미가 될 가능성도 굉장히 많고 태산명동의 서울필이 될 가능성도 굉장히 많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어제 조사의 이모저모에 대해서 또 이제 언론들이 보도를 하고 있는데요. 내란 특검이 사실 어제 체면을 구겼죠. 그래서 그랬는지 윤석열 대통령에게 30일 9시까지 2차 출석을 해달라라고 얘기를 하면서 조사 횟수는 또 제한이 없을 것이다. 뭐 그런 얘기를 했는데요. 그거야 필요하면 뭐 조사를 더 하는 건 맞지만 미리 뭐 조사 횟수에 제한이 없느니 이런 식으로 계속 광고를 해대는 것은 참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자,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가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오늘 30일 오전 9시에 다시 나와달라고 통보했다. 이것도 뭐 서면 통보를 했다고 그래요. 보통은 서면 통보를 하는 게 아니고 한번 조사를 하면 변호인단하고 다 이렇게 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나중에 이제 조사가 끝나고 나면 다음에는 언제 할까요? 이렇게 서로 상의를 하거든요. 그런데 이게 지금 임의수사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치 강제 수사인 것처럼 자기들이 일방적으로 통보를 하고 너는 들어라 뭐 이렇게 하는 건데 좀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자, 박지영이라는 사람이 이제 내란 특검보예요. 특검보이면서 지금 공보 역할을 맡고 있는데 이 박지영 내란 특검보가 29일 새벽 윤 전 대통령이 조사를 마친 뒤 서울 고검 기자실에서 기자들과 만나서 그 수사 과정을 얘기했다는 겁니다. 체포 방해 등 관련 부분은 윤 전 대통령 측의 조사자 교체 요구로 중단돼 추가 조사를 못했고 바로 그 총경이 조사한다는 거 말이죠. 이걸 못했고 오후부터 시작된 검사들 조사도 조사할 부분이 상당해서 30일 오전 9시로 다시 출석을 통지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특검은 이날 윤 전 대통령의 1차 체포영장 집행 저지 지시, 비상계엄 선포 국무회의 의결 과정, 국회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 의결 방해, 위반 등 혐의에 대해서는 일부만 조사를 했고 곽종근, 여인영, 이진우 전 사령관 등 비화폰 정보 삭제 지시에 대한 조사는 아예 조사를 시작하지도 못했다. 그러니까 비화폰 삭제 조사 뭐 이거를 경찰 청경이 한다는 건데 그거는 조사를 못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다른 부분은 일부 조사를 마쳤다는 얘기입니다. 특검 측은 윤 전 대통령을 상대로 조사할 내용이 상당히 많이 남아 있다. 조사 횟수 제한이 없을 것 같다. 뭐 이런 얘기를 한 겁니다. 특검 조사를 마친 뒤에 윤 전 대통령 측에 출석 통지서를 서면으로 전달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30일 조사에 응할지 답변하지 않았다. 그렇죠. 상의하면 되는 건데 그걸 또 서면으로 일부러 그러는 것 같은데 윤 전 대통령 측은 이날 조사를 마친 뒤 기자들에게 출석 일정과 관련해 조율 중이라고 말했다. 그렇죠. 그 시간에 못 나갈 수도 있다 이런 말입니다. 특검과 윤 전 대통령 측 간 2차 출석 방식에 대한 논의는 없었는데 박 특검보는 기본 방침은 공개 소환이라고 밝혔다. 박 특검보는 윤 전 대통령이 특검 소환에는 적극 응한다고 말씀하셨고 오늘 조사할 때도 조사자에 대한 부분을 제외하고는 적극 진술하는 걸로 봐서 월요일에도 출석할 걸로 믿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박 특검보는 비상계엄 선포 국무회의 의결에 참여한 국무위원들에 대한 조사가 당연히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장관들도 부르겠다는 얘기죠. 박 특검보는 국무회의 관련 수사는 경찰에서도 이첩받은 게 있고 검찰 특별수사본부에서도 기존에 한 수사가 있다. 다 같이 기록이 와서 전체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그러니까 일단 수사는 해놓은 거예요. 경찰과 검찰에서 국무위원들에 대한 조사는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또 불러가지고 뭔가 또 강을 내야 될 것 같죠? 또 강을 내겠죠? 이런 상황입니다. 자, 어제 윤석열 대통령은 12시간 조사를 받고 새벽에 귀가했다 이런 얘기인데요. 하지만 실질적으로 조사받은 시간은 그렇게 길지 않았다는 겁니다. 조사 시작은 약 12시간 만인데 내란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첫 조사를 마무리했다. 조사 시간은 약 아침 10시에 가가지고 저는 10시까지 했다 그러니까 약 12시간 했다는 건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실질적인 조사 시간은 길지 않았다는 겁니다. 내란 특검은 28일 저녁 9시 50분까지 조사를 했다고 그래요. 9시 50분까지 조사 시간은. 그리고 나서 조서 열람하는데 3시간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주 꼼꼼하게 이 열람은 윤석열 대통령과 변호인단이 이제 그 조서를 갖다가 제대로 써 있는지 또 뭐 수정을 요구하고 그런 걸 말하는 겁니다. 확실히 말이죠. 이 조서가 중요한 거기 때문에 조서 열람 시간을 충분히 갖는 거죠. 이게 바로 이 수사에서의 중요한 어떤 점이거든요. 그러니까 수사를 많이 해봤기 때문에 조서의 중요성을 알기 때문에 조서에 많은 공을 들인 걸로 보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15시간 만에 귀가했습니다. 그러니까 출석하고 나서 귀가할 때까지는 15시간이 걸렸는데 실제 조사는 5시간 뿐이었다. 그러니까 뭐 밥 먹고 점심 먹고 저녁 먹고 뭐 그런 시간 빼야 되고 그것뿐만 아니라
그 총경이 조사를 한다고 고집을 부리는 바람에 거기에 대해서 윤석열 대통령 측은 그 조사에 응할 수 없다라고 해서 대기실에서 조사실로 안 나가고 오랫동안 시간이 흘렀죠. 그래서 전체 그 머물렀던 시간은 15시간인데 실제 조사 시간은 5시간 정도 넘게 그 정도밖에 안 됐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어제 이제 독특했던 것이 그 특검이 말이죠. 군기를 잡으려고 그랬는지 마치 변호인단이 수사를 방해한다 그러면서 변호인단을 수사하겠다. 그리고 뭐 변협에도 통보하겠다. 변협에 통보한다 그러면 겁납니까? 그 사람들이. 그런 웃지 못할 쇼를 했는데 특검이 정말 잠시 그 벼슬 한 건데 그 벼슬에 엄청나게 지금 그 완장질을 하는 것 같아서 지금 씁쓸하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사라고 하는 것도 결국 법과 원칙에 따라서 하는 것이지 무슨 완장찬 것이 아니거든요. 근데 이민군 완장찬 것처럼 이렇게 하면은 아마 역풍이 크게 불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자, 어제 윤석열 대통령 수사 소식 여러분께 전해드렸습니다. 강실투입니다.